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유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을 비방하는 거짓 내용으로 억대 수익을 챙겨온 유튜버가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벌써 2월이어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겠는데 구속을 피하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미용 시술의 얘기를 하면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많이 181회 정도 투약을 했다라는 혐의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더해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았다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투약하도록 교사를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례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그동안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은 도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불구속 수사 상태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검찰은 여러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외에는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처음에 이제 구속과 관련되어서 구속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은 구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이제 대마 흡연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마 흡연 이외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는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대마 흡연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되어서는 그 대마 흡연의 교사를 받았던 사람이 본인과는 그런 교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위가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마 흡연 이외의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검찰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에서 유 씨의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 흡연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대마 흡연이 하나의 전체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대마를 흡연을 했고 그리고 몇 번을 흡연을 했는지 그 투약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투약 횟수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 흡연 이외엔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따라서 적법한 프로포폴 투약이었는지 아니면 대마 흡연의 교사가 없었는지 증거인멸의 교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지금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악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처음에 구속의 기로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쟁점들을 토대로 오늘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릴 텐데 어느 정도로 좀 결과가 나올지 전망을 해본다면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 흡연은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대마 흡연과 관련되어서 일단 투약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투약 횟수를 다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분을 인정하는 것인지가 아직은 조금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징역 4년이 보통은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형량을 구형을 한 것은 맞는데 나머지 것들까지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지가 이제 쟁점인데 네. 아무래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횟수가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징역 한 2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아인 씨는 이 와중에도 동성 성폭행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다른 건이기는 하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이 본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가 유아인 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경찰에서는 이 남성의 피고소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아인 씨 피고소인 조사 한번 받았죠. 이 남성의 고소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날 동행했던
동행했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빌려줬던 사람이라든지 기사 같은 경우들도 참고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제 이 결과를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동성 성폭행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마약과 관련되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마약과 관련되어서도 이 동성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만약에 유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관련되어서도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마약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과연 실형이 떨어질지 집행유예가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명인들을 좀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법정에 섰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많이 좀 기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한 것은 장원영 씨와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죠. 탈덕수용소. 여기에 관해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한 사람들 한 7명 정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방탄소년단 BTS죠. 멤버들도 지금 명예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수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어제는 장원영 씨와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네. 장원영 씨가 예를 들자면은 뭐 장원영 씨가 누구를 질투를 해서 뭐 데뷔를 못하겠다 이런 허위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심 재판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장원영 씨가 승소를 했고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지금 현재 판결이 난 상황인데 네. 어제 재판은 항소심이었습니다. 네. 예, 강모 씨 측은 일단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라고 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본인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재판 판결문에서 나오는데 명예훼손을 하려면 사실을 적시를 해야 돼요. 무슨 사실을 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난 그렇지 않았다.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나 의견을 개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견 개진은 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만 여기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사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의견 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장원영 씨가 동료 연습생을 질투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의견 개진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내 의견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라든지 내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을 없는 것들을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 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익적 목적은 보통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과연 장원영 씨의 이러한 개인적인 얘기들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닐 것이라고 보여서 이러한 주장은 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네, 게다가 또 이분이 억대 수익금을 올렸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년 동안 이러한 허위적인 것들을 올림으로써 게시물로 2억 5천만 원 수익을 올렸다라고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범죄적인 목적이죠. 지금 명예훼손, 온라인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범죄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추징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이 재산 같은 것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해서 부동산과 예금 채권을 동결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판결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채권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당시에도 이 운영자는 얼굴이 다 꽁꽁 싸매고 불이 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게 참 자신이 행한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사생활도 사실은 허위 사생활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익을 2억 5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전혀 언론에 누군지 노출되지 않게 안경, 마스크뿐만 아니라 저 가발까지도 다 쓰고 있고 우산도 네. 앞에 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장에 저렇게 가도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을 땐 사실 복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알아야겠죠. 재판장에 나갔을 때는 지금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누구이냐,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당신이 정말 맞느냐. 왜냐하면 대리 출석, 위장 출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물어봤는데 본인이 맞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것을 가발이랑 모자를 벗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만약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질서유지권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퇴정을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모자라든지 외투를 입었으면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장 제한 규정이 없어서 위장 출석이라든지 대리 출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러한 것들을 벗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유명 아이돌도 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텔레그램이 그동안 이제 협조적이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피의자를 내사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법인 자체를 내사를 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지금 그 성범죄 방조 혐의로 내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사가 이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프랑스와 관련되어서 우리도 이걸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처음에는 성범죄라든지 마약과 관련되어서 텔레그램에 그 피의자들의 정보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보를 주지를 않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니 그러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방조와 관련되어서 내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텔레그램과 관련되어서 범죄, 성범죄라든지 마약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아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고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국제적으로도 수사 공조를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경찰에서 사실은 이게 텔레그램 관련되어서 정보를 안 주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과 반응과 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 내 텔레그램 방에서 나도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정말 잡혀도 이 방에 가장 방을 만든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다. 아니면 어차피 증거는 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이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을 비웃는 가해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서도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게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텔레그램에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본인이 피의자들을 특정해서 고소를 했을 때에는 피의자들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관련된 증거들을 가해자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24명 정도가 지금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가해자들의 고소라든지 고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텔레그램을 방을 폭파한다고 하죠. 방이 없어지면은 사실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텔레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러한 기술상 가해자들도 이러한 증거들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방 폭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관련돼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제는 좀 벌금뿐만이 아니라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의 하한선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못을 하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 가해자들도 알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